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약 18.61%가 하락했고 역대 최대치의 하락폭입니다. 다주택자에 따른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더욱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집값 하락에 있어 세금적인 부담이 있었던 분들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자,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약 18.61%가 하락했고 이 수치는 역대 최대치의 하락폭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종부세법이 개정이 되어 다주택자에 따른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더욱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의 변동률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폭의 하락입니다. 자, 수혜를 입은 국민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10년간의 상승 추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자, 기존에 2021년도까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였습니다. 종부세는 95%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원래 100%로 아무런 혜택이 없을 전망이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45%, 종부세는 60%로 바로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공시가격에 적용을 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공시가격이 만약 10억이다. 이 10억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6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10억에서 6억이 되는 거죠. 반대로 45%가 적용이 되면 6억이 아닌 4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재산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낮으면 낮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종부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부세에서는 공제를 해주는데 1주택자는 11억까지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 11억에서 12억 원으로 얼마 전에 종부세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어 12억 원이 올해 적용될 예정이 있고요. 다주택자는 원래 공시가격 합산해서 6억 원이 공제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마찬가지 종부세법이 개정 통과가 되어 올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나타낼 때는 공시가격에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에 종부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가 산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또 예시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1세대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이 22억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주택자는 공제가 12억 원이 공제가 되니 10억이 되는 거죠. 이 10억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기존에 95%였었습니다. 이 95%를 적용하면 9억 5천이 되는 거죠. 거기에 종부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낮아진다면 공시가격 22억에서 1주택 공제 12억 원을 빼주면 10억이 되죠. 이 10억에서 60% 적용이 되어 6억에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9억 5천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6억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세부담이 대폭 낮아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낮으면 낮을수록 혜택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아직 뭐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데 4월 달에 발표를 일단 재산세에서 먼저 할 겁니다. 자, 이 재산세는 올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발표에서 45%보다 큰 폭으로 또 인하하겠다라고 했는데 40%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이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였는데 이게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하기에 민주당의 협치가 필요했었는데 다주택자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대신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협치를 해서 종부세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60%가 아닌 80%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준에는 71.5%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되었었습니다. 작년까지.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90%까지 올라가는 수준인데 이거를 다시 낮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9%로. 자, 예를 들면 공시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 작년에는 71.5%면 시세가 10억인 상황에서 71.5%면 공시가격이 7억 1,500 정도가 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2030년이 돼서 시세가 10억 원이라고 할 경우에 현실화율이 90%니 공시가격이 9억 원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공시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대폭 조금씩 낮추겠다, 속도를 낮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9%로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액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와 종부세 2022년과 동일하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45%, 60%로 적용했을 경우를 뜻하는 건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20% 이상 세부담 감소가 아닌 이보다 좀 더 낮은 세부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세 이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앱 등 그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자,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또한 마찬가지 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월평균 3.9% 감소가 될 예정이다. 부동산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 그 부담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도 있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 연간 1천억 정도 감소될 예정이다. 우리 매매하거나 또는 뭐 상속세 뭐 이런 취득할 때 내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감소될 예정이다. 그 얘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혜택들은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하는데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선이 있었죠. 공시가격 얼마, 그 기준까지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공시가격이 자꾸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 기준점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탈락한 국민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공시가격이 다시 하락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로 들려집니다. 자, 역대 공시가격이 두 차례 하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보다 약 14%포인트나 더 하락한 수치다라고 하면서 이 변동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2005년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따라서 2005년도에
이 집값 추이에 따라 2006년도 공시가격이 산정이 되죠. 2005년도는 집값 상승이 나왔던 시기였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까지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2006년, 2007년도에 공시가격이 이렇게 높게 산정이 되었었다. 자, 그리고 2007년부터 하락 기조로 넘어가면서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또 여러 가지 금융 위기로 인해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따라서 2009년도에 공시가격이 마이너스 4.6%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집값이 반등했습니다. 따라서 큰 폭으로 다시 4.9%로 공시가격이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보합장세로 넘어가고 2012년도에 큰 폭으로 또 집값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마이너스 4.1%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부터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 공시가격이 또 상승하게 됐고 2016, 17, 18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2021년도에 공시가격 산정이 19%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까지도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2022년도 공시가격이 약 17%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였는데 공시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집값 하락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아파트들,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또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2022년 큰 폭으로 또 하락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공시가격이 이렇게 하락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매매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공시가격도 똑같이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또 집값이 하락하면 공시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게 되면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8.61%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작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도 마이너스 17.3%가 하락했고요.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을 꼽아 본다면 부산, 그리고 대구, 인천은 20% 정도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죠. 대전도 20% 이상, 세종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마이너스 30%, 그리고 경기도도 마이너스 22%로 큰 폭으로 하락했죠. 따라서 이렇게 지방,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적 일대의 공시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다. 그에 반해 지방 중소도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하락폭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조금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마이너스 4.35%, 제주도도 마이너스 5.5% 수준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전북도 마이너스 8%. 이렇게 지방광역시 그리고 수도권 지역 일대 하락폭이 큰 이유는 그만큼 집값의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지역으로서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을 산정을 했었는데, 자,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2022년 약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딱 가운데의 공동주택 가격을 뜻하는 겁니다. 제일 최하위에서 최상위 금액의 가운데, 그 금액이 전국 평균은 1.92, 1억 9,200이었는데 이 또한 2023년에 큰 폭으로 하락해서 1억 6,900만 원으로 중위가격도 하락했다. 자, 서울도 마찬가지 2022년 4억 4,300만 원으로 중위가격이 산정이 되었었는데 큰 폭으로 하락해서 3억 6,400만 원으로 중위가격이 산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시도별로 보게 되면 중위가격의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서는 서울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세종이 가장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하락폭이 크게 변화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지방 중소도시의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 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뜻하는 겁니다. 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2022년 종부세, 세제 개편,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종부세 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6억 원, 기존에는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이게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1세대 1주택자는 기존에 11억까지 공제가 됐던 게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따른 세율이 적용됐었죠. 자, 이 또한 마찬가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1주택,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 이렇게 0.6에서 3%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과 3주택자는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1.2%에서 최대 6%까지 적용을 받았었다. 자, 그런데 이게 대폭 완화가 된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과 과세 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1.2에서 6%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 분들은 이제는 0.5에서 2.7%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라고 한다면 지금 강남 3구 또는 용산 지역 일대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원래 1.2에서 6%였는데 0.5에서 2.7%로 적용이 된다. 과세 표준이라는 건 앞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공시가격 합산해서 이 기본공제를 적용시켜서 나온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 그걸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과세 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도 원래는 1.2에서 6%였는데 0.5에서 2.7%가 적용이 된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세 표준 12억 원이라고 한다면 1%가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부세에서 지금 현행과 동일하게 60%로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공시가격 합산이 약 29억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1% 적용이 된다. 기본세율로. 그리고 만약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니라 80%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3주택 이상 중에 공시가격 합산이 올해 24억까지는 1%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24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일로 갑니다. 중과세율로 갑니다. 따라서 25억 원 이하 구간으로서 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만약에 공시가격 합산해서 과세 표준이 약 50억 이하이다 라고 한다면 3%, 94억 이하이다 4%, 94억이 초과됐다. 그럼 최대치 5%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2년 대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0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얼마 정도 나올 건지 추정을 한 추정치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작년에 2022년 수준의 1세대 1주택자 가운데서 종부세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50%를 받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한 겁니다. 자, 만약에 공시가격이 작년에 5억 원이었다. 그러면 재산세가 63만 9천 원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공시가격이 하락해서 3억 9천 정도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재산세는 45만 4천 원 정도가 적용된다. 그래서 좀 경감됐죠. 재산세가. 또한 만약에 작년에 공시가격이 10억이 나왔었다. 자, 그래서 재산세를 약 203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요게 이제 올해 공시가격이 약 8억 정도로 적용이 된다면 125만 원 정도로 해서 거의 뭐 한 50% 정도 경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작년에 공시가격이 15억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런 분들은 재산세가 342만 원, 그리고 종부세가 6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셨을 텐데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 12억 5천으로 하락이 되어 이렇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산세가 274만 원, 종부세는 6만 원으로 큰 폭으로 경감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 세금이 많이 경감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공시가격의 기준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이렇게 표시로 나타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올해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적용을 하고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50%를 적용받았을 경우를 예시한 겁니다. 자, 앞전에는 10억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자, 만약에 작년에 20억 정도의 공시가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유세가 재산세, 종부세 합산해서 647만 원 정도가 나왔을 텐데 여기 이제 올해는 공시가격이 하락해서 17억 3천 정도가 나올 예정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보유세는 472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공시가격이 작년에 30억 나왔다. 그럼 올해 26억 7천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할 거다. 자, 그러면 작년에는 약 1279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납부하셨을 텐데 이게 올해는 960만 원으로 크게 경감이 될 거다.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17만 원 정도 납부했을 텐데 올해는 290만 원으로 큰 폭으로 경감된다. 재산세는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죠. 그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자, 2022년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제외하고 재산, 만약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재산으로 산정이 돼서 재산 보험료가 나오게 되죠. 자, 만약에 작년 기준에서 공시가격이 만약에 3억 5천이었다라고 한다면 재산보험료가 9만 5천 원 정도 나왔을 텐데 올해 공시가격이 2억 8천으로 하락해서 약 8만 원 정도로 재산보험료가 낮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한 작년에 공시가격 10억 원이었다. 재산보험료는 15만 5천 원으로 산정이 되었을 텐데 이게 8억 원으로 하락해서 공시가격이 하락해서 재산보험료가 14만 1천 원으로 낮아졌다. 또한 작년에 공시가격 14억 17만 원 재산보험료가 나왔을 텐데 이게 이제 11억 4,5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낮아져서 16만 3천 원으로 재산보험료도 낮아졌다. 아무튼 이렇게 재산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해 종부세 납부액이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될 텐데 아무튼 작년보다는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 하락에 있어 세금적인 부담이 있었던 분들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